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힘 중에서 마찰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중력이나 이런 것들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마찰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 마찰력의 방향, 크기. 두 번째, 빗면의 실험을 통해서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빗면 실험을 통해서 마찰력 크기 비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단 끝에 표면에 우리 보면 이 계단 끝 부분에 이게 이렇게 된 거 볼 수 있죠. 그죠? 이걸 왜 붙여놨을까? 자, 바닥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책 두 권 사이를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겹쳐서 한 장 한 장 책 두 권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겹쳐 놓습니다. 이런 실험을 할 건데 두 명이서 이렇게 겹친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겨 봅니다. 이 실험은 집에서 직접 할 수 있겠죠, 그죠? 직접 동생이나 형하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겹쳐진 책의 양쪽을 당겨 봅니다. 두 책이 쉽게 분리되나요? 쉽게 분리가 될까요? 자,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겹쳐 놓으면 쉽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위 실험을 결과를 통해서 책장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분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겹쳐진 책장과 책장 사이에 겹쳐진 책장과 책장 사이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어떤 서로 이렇게 서로 당겼을 때 이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힘이 존재한다, 그죠? 미끄럼을 상당히 미끄러우면 싹 빠질 건데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미끄럼을 방지하는 게 없다면 쉽게 빠질 텐데 이 미끄럼 방지하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봅시다. 물체가 어떤 면과 접촉하여 그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물체가 어떤 면과 접촉하여서 이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운동을 방해한다는 말은 이 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는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운동을 도와주는 힘이 아니고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자, 마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마찰력의 방향.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 물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마찰력은 이쪽 방향. 자, 여기에 지금 보면 경사진 면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물체를 놓게 되면 물체가 밑으로 미끄러지겠죠, 그죠?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그 빗면, 이런 면을 빗면이라고 하죠, 그죠? 빗면에서 이렇게 물체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할 때 반대 방향, 이것이 바로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으려는 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운동 방향과 반대되는 힘, 그것이 바로 마찰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빗면이라고 하면 이런 면을 빗면이라고 합니다. 자, 방향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찰력의 크기와 물체의 무게. 마찰력이 지금 보면 이렇게 미는 힘, 밀 때 가벼운 상자를 밀면 상당히 잘 밀린다, 그죠? 상당히 잘 밀려요. 근데 무거운 걸 밀면 상당히 이렇게 밀었을 때 힘들죠, 그죠? 그럼 다시 말해서 미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쉽게 가는 걸 보면 마찰력이 작고 이때는 마찰력이 상당히 크다, 그죠? 그러면 다시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빈 상자가 있고 물건이 가득 든 무거운 상자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밀었을 때 이쪽이 훨씬 더
밀기가 힘들죠. 그죠? 그 이유는 마찰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은 크게 됩니다.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물체의 무게에. 자, 꼭 기억하도록 해요. 그 다음 빗면에서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면에서 아이고. 자, 빗면에서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마찰력 크기를 비교할 건데 지금 무게가 같은 두 나무도막이 있습니다. 나무도막에 그림과 같이 사포를 붙입니다. 나무도막의 표면에 사포를 붙입니다. 이렇게 사포를 붙이게 되면 표면이 사포 표면 지금 보면 나무도막 표면과 사포 표면의 거친 정도는 어떠한가? 그냥 나무도막보다는 사포를 붙이게 되면 훨씬 더 거칠어지겠죠, 그죠? 사포를 붙인 쪽이 훨씬 더 거칠다. 그냥 나무도막보다 사포를 붙인 쪽이 훨씬 더 거칠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보면 나무판 위에 나무도막 두 개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는 사포를 붙인 쪽, 이 밑바닥이 아래 위 다 사포가 붙어 있습니다. 사포를 붙이고 한쪽은 사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한쪽은 자, 가는 위를 향해 놓고 나는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나무판 한쪽을 천천히 들어서 이걸 들어서 빗면의 기울기를 점점 크게 하면 두 나무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할 텐데 빗면의 기울기를 관찰합니다. 나무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빗면의 기울기는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어느 쪽이? 나무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빗면의 기울기는 어느 쪽이 더 이게 훨씬 더 클까? 당연히 이쪽이겠죠, 그죠? 빗면의 기울기가 기울기는 같은데 먼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쪽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 이 나는 지금 밑바닥에 사포가 붙어 있고 이쪽은 사포가 위로 향해 있죠, 그죠? 위로 향해 있기 때문에 밑바닥은 그냥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는 바닥에 사포가 붙어 있지 않고 나만 바닥에 사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쪽이 빨리 미끄러지겠죠, 그죠? 사포를 붙인 쪽은 나중에 미끄러지는 거죠. 자, 그다음 나무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당연히 크겠죠, 그죠? 나무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빗면의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력은 커지게 되겠죠. 자, 그다음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나무도막은 어느 것인가? 자, 마찰력이 크게 작용하는 건 당연히 사포가 붙어 있는 다시 말해서 거친 바닥을 가진 아이가 훨씬 더 마찰력이 크게 되겠죠.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닥면의 거칠기와 마찰력의 크기. 바닥면의 거칠기와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닥면의 거칠기와 마찰력의 크기. 바닥면이 거칠을수록 자, 이걸 하기 전에 사실 이걸 단서를 먼저 해야 됩니다. 물체의 무게가 같다고 가정하고 물체의 무게는 같다. 물체의 무게는 같은데 그러면 거칠기가 거칠수록 훨씬 더 마찰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무게를 가졌을 때 거칠기가 거칠수록 마찰력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바닥면의 거칠기와 마찰력의 크기 앞에 무게가 같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마찰력의 크기와 접촉면의 거칠기 마찰의 크기 지금 보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이거는 여기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이때 마찰력이 작다. 이때는 마찰력이 커진다. 자,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마찰력은 커진다.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보면 상당히 매끄러운 사포가 붙어 있지 않는 그래서 조금만 기울여도 미끄러지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사포를 붙여놨기 때문에 경사를 많이 줘도 안 미끄러진다 그죠? 다시 말해서 거칠기가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걸 일상생활에 이용한 것입니다. 마찰력을 이용한 예입니다. 지금 보면 등산화가 이렇게 나와 있죠. 등산화 바닥이 상당히 울퉁불퉁하다 그죠? 등산을 하다 보면 산에 갔을 때 바위나 이런 걸 지나갈 때 미끄러워서 이끼 낀 곳이나 많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찰력을 크게 해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는 등산화가 있습니다. 등산화는 일반 신발보다는 훨씬 더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마찰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스노체인이라고 하죠, 그죠? 자동차 바퀴에 세 줄을 감는 거죠, 스노체인. 이때 언제? 눈이 왔을 때. 우리 울산에는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이 거의 없다, 그죠? 겨울에도 한두 번? 이런데, 눈이 왔을 때 그냥 차가 이렇게 가면 눈에 미끄러져서 이런데 지금 자동차 바퀴에 세 줄을 감아서 스노체인을 감아서 마찰력을 크게 한 거죠, 그죠? 크게. 자, 그다음 미끄럼틀에 물을 뿌려주면 미끄럼틀에 보면 우리가 놀이동산 갔을 때 이렇게 미끄럼틀에 물을 계속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마찰력이 작아서 잘 미끄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재미나게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물을 뿌려주는 물을 일부러 계속 뿌려주는 거죠. 자, 마찰력을 어떤 물체는 마찰력을 크게 해서 좋은 게 있고 마찰력이 작아서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 보면 아기들 양말 바닥에 이렇게 아기 양말 바닥에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붙여놓은 게 그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닥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 거 마찰력을 크게 한 거죠. 자,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자, 스스로 확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있네. 계단 끝에 그러면 우리 왜 표면에 이렇게 띠를 붙여놨을까요? 계단 끝에 보면 이렇게 띠를 붙이는데 우리가 계단 내려갈 때 그 부분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죠? 계단 끝에 내려갈 때 그 계단마다 이 끝부분에 띠를 붙여놓은 이유는 계단을 내려갈 때 이 부분에 걸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질 수 있죠, 그죠? 미끄러져서. 다시 말해서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스스로 확인하기. 책상을 밀 때 책상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책상을 미는 힘과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 그죠? 책상을 미는 때 우리 청소한다고 책상을 뒤로 밀 때가 있는데 이래 밀 때 마찰력은 책상에 미는 힘과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 그다음 자,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고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커진다. 그죠?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어서 좋은 게 있고 접촉면의 거칠기가 작아서 좋은 게 있죠. 그죠? 물체마다 다릅니다. 아까 여기서 보면 이런 건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좋은 거고 이 그림은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지 않도록 일부러 물을 뿌려줘서 아주 미끄럽게 하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반대. 자, 그 다음 우리 컬링 이거 옛날에 기억나죠? 영미 이렇게 하면서 컬링 하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얼음판 위에 둥글고 납작한 이게 돌을 원안에 이렇게 미끄러지게 들어가서 점수 얻는 경기가 있었다, 그죠? 경기 중에 선수들이 이렇게 솔로 계속 얼음판을 막 문질러주고 있고 얼음판 표면이 계속 문질러주면 그 표면이 살짝 녹아갖고 어떻게 되는 거죠? 문지르면 당연히 얼음이 녹는다, 그죠? 녹아서 둥글고 납작한 그 원안으로 들어가는 때 훨씬 더 잘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문지르면 표면이 녹아서 얼음판과 그 돌 사이에 얼음판하고 돌 사이에 마찰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마찰력이 작아져서 돌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컬링 할 때 보면 열심히 닦는 거 청소가 아니고 닦게 되면 열심히 그 마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아주 살짝 녹아서 돌과 그 얼음판 사이에 마찰력이 작아져서 훨씬 더 그 돌이 멀리 가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멀리 간다고 거기서 경기에서는 점수를 얻는 게 아니다. 그죠? 둥근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꼭 기억합니다. 얼음판과 돌 사이에 마찰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얼음판을 문질러서 표면을 살짝 녹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마찰력에 대한 내용인데, 자, 다시 학습 목표로 가서 마찰력의 방향은, 자,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크기는, 자, 마찰력의 크기는 무게가 무거울수록 또 바닥과 물체 사이에 거칠은 정도가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주위에 자기 집에서 하나씩 찾아봅니다. 각자 집에서 마찰력이 작아서 좋은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마찰력이 커서 좋은 것 하나를 각각 찾아서 이따가 제가 과제에 낼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찾아보도록 합니다.